올케 언니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빠한테 준 봉투 뭐예요? 편지 내용이 뭐길래 아빠가 저리 쓰러지냐고요? 저희 아버지는 며느리가 건넨 흰 봉투를 보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봉투 앞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아버님께 드리는 마지막 말씀. 저는 그 안에 뭐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연 이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사는 32살. 이름은 김민지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올해 68이시고 3개월 전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왼쪽 팔다리가 불편해지셔서 지금은 집에서 요양 중이십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중학교 체육 선생님으로 30년을 근무하시고 정년 퇴직하셨죠.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 혼자 저와 오빠를 키우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는 항상 자식들에게 미안해하시는 분이셨어요. 오빠는 저보다 5살 위인데 3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그러니까 올케 언니는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의 사람이에요. 결혼 후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살았는데 특별히 큰 불화 없이 잘 지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며느리가 아버지를 더 잘 챙기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쓰러진 후부터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아버지가 밥맛이 없다고 하시는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방문을 닫고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물어봐도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셨죠.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며느리를 피하기 시작하신 거였어요. 며느리가 방문을 두드리면 들어오지 말라고 하시거나 아예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식사를 가져다 드려도 배 안 고프다며 거절하셨고요. 그런 일이 일주일 넘게 계속되자 저도 오빠도 며느리도 모두 당황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설마 며느리가 아버지한테 뭔가 잘못한 건 아니겠지? 하지만 며느리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고 시댁 식구들 챙기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버지 병원 진료 예약 때문에 오빠네 집에 들렀어요. 거실에 들어서는데 며느리가 큰 흰색 봉투를 들고 복도를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A4 용지가 들어갈 만한 크기의 봉투였는데 뭔가 서류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볍게 물었습니다. 언니, 그거 뭐예요? 며느리는 깜짝 놀란 듯 봉투를 가슴에 꼭 안으며 말했어요. 아, 이거 그냥 개인적인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이상했어요. 며느리는 원래 숨기는 거 없이 솔직한 사람인데 왜 저한테 봉투를 숨긴 걸까요? 게다가 표정도 굉장히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다시 그 흰 봉투를 들고 복도로 나왔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버지 방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며느리는 아버지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아버님,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아버지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한번 물었고 한참 후에야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렸고 며느리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어요. 살짝 열린 틈 사이로 대화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마음의 준비를 조금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더 안 되는 건가? 며느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문이 완전히 닫힌 거예요. 저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마음의 준비라니? 설마 아버지 병세가 악화된 건 아니겠죠? 아니면 며느리가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걸까? 10분쯤 지나서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여전히 그 흰 봉투를 들고 있었죠. 언니, 아버지한테 무슨 말 한 거예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지금은 말할 수 없어. 그리고 며느리는 제 손을 뿌리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무서웠어요. 도대체 뭘 숨기는 걸까? 그날 밤 아버지는 저녁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우셨던 거죠. 잠시 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떨리는 나뭇잎처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나 더 안 되는 건가? 정말 너희에게 짐이 되는 거니? 저는 충격으로 얼어붙었고 그날 이후 아버지는 아예 식사를 거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물 한 모금조차 드시지 않고 계속해서 방에만 계셨습니다.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며느리를 붙잡았습니다. 언니, 아버지한테 대체 무슨 말 했어? 아버지가 밥을 안 드시잖아. 며느리는 잠시 흔들리는 눈빛을 보였지만 이내 표정을 굳혔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빠,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니야. 하지만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버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밥도 거의 드시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아버지 방엔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 식사만 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가 이상한 물건을 숨기듯 들고 다니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바로 커다란 흰 봉투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봉투를 늘 품에 숨기거나 재빨리 가방 안에 집어넣곤 했습니다. 마치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비밀 문서를 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건이 터진 건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오빠와 저녁 약속이 있어서 오빠네 집에 갔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까 집안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오빠가 전화기를 들고 119에 전화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아버지 방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오빠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저는 황급히 아버지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숨을 헐떡이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리고 한 손으론 가슴을 움켜쥐고 계셨죠. 아빠, 정신 차려. 저는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뭔가가 들어왔어요. 바닥에 떨어진 흰 봉투. 그 봉투였습니다. 며느리가 며칠째 들고 다니던 바로 그 봉투. 봉투는 반쯤 찢어져 있었고 안에 들어있던 종이 한 장이 바닥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종이를 보고 쓰러지신 거였어요. 119 구급대가 도착했고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과호흡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쇼크 증상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저는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며느리가 아버지한테 도대체 뭐라고 한 거야? 오빠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몰라. 아내한테 물어봤는데 자기도 설명하기 힘들대. 그 흰 봉투는 뭔데? 그것도 몰라. 저는 화가 났습니다. 며느리를 찾아가 따졌어요. 언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잖아요. 올케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아버님한테 좋은 말을 하려고 했던 건데. 좋은 말? 그게 뭔데요? 올케 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속 울기만 했어요. 저는 언니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그 봉투를 직접 확인하자. 그날 밤 늦게 저는 오빠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어요. 저는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엔 여전히 그 흰 봉투가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그 흰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접혀 있었고 맨 위에 며느리의 손글씨가 가득한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올케 언니가 아버지에게 집을 나가라거나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는 등의 독한 말을 썼을 것이라 예상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문장을 보고 저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비난이나 폭언은커녕 너무나도 절절하고 애틋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찢어진 봉투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앞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님께 드리는 마지막 말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 말씀이라니. 이건 정말 안 좋은 내용이 틀림없어 보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올케 언니의 필체였어요. 저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께 이 글을 쓰는 게 정말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편지로 말씀드리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아버님, 사실 저와 남편이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치료비와 요양비가 한 달에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들어가고 있고 남편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아버님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미안해하실까봐, 아버님이 짐이 되신다고 생각하실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그리고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알게 됐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된 이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면 아버님은 평생 매달 안정적인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은 그대로 아버님 소유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이 집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아버님은 당당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저희는 아버님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님,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아버님을 내쫓으려는 게 아닙니다. 이 집을 빼앗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아버님이 당당하게 미안해하지 않으시고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은 짐이 아닙니다. 아버님이 안 계시면 저희가 무너집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린 건 이 제도에 대해 결정을 내리셔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디 이 제안을 진지하게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제발 부담 갖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아버님. 늘 미안하고 고마운 며느리가. 저는 편지를 다 읽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언니는 아버지를 위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충격은 곧 회한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올케 언니를 오해하고 그녀의 진심을 비난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봉투를 열기 전에 들었던 마음의 준비라는 말, 그리고 봉투 겉에 적혀있던 마지막 말씀이라는 표현은 제가 생각했던 이별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가 아버지께 경제적인 자존감을 회복시켜 드리고자 하는 마지막으로 드리는 진심 어린 간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걸 완전히 오해하신 거였죠. 주택연금이라는 단어를 들으시고 집을 빼앗기고 쫓겨날 거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아버지가 편지도 끝까지 읽지 않으신 게 분명했어요. 마지막 말씀이라는 표현 때문에 며느리가 자신을 버리려 한다고 오해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밥을 안 드셨던 거고 며느리를 피했던 거고 결국 쓰러지신 거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도 아버지도 아무도 잘못한 게 없었어요. 단지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가 퇴원하시자마자 오빠와 언니를 불렀습니다. 우리 모두 앉아서 이야기해야 해요.
거실 소파에 아버지, 오빠, 며느리, 그리고 저 4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언니가 쓴 편지를 꺼내 들었어요. 아빠, 이거 읽어보셨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아빠는 이 편지를 읽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늙고 아프고 거추장스러워서 이제 쫓아내려고 내가 쫓겨나는 줄 알았다. 언니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게 집을 팔아치우는 거 아니냐?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거냐? 요양원이냐? 아니면 너희가 나한테 방 하나 얻어주고 혼자 살라는 거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냥 조용히 받아들이려고 했다. 그래도 그렇지 나를 어떻게. 옳게 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아니에요. 저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었어요. 언니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파는 게 아니에요. 아버님이 이 집에서 계속 사시면서 그냥 매달 돈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집은 계속 아버님 거예요. 아버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런 거였어? 네. 저는 아버님이 치료비 걱정 안 하시고 저희한테 미안해하지 않으시고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알아본 거예요. 언니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없으면 저희가 더 무너져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오빠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를 버릴 리가 없잖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얼마나 아버지 덕분에 살아왔는데요.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리고 올케 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하다. 내가 내 마음도 모르고. 언니도 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죄송해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어요. 마지막 말씀이라니 제가 바보같이 부탁이라고 했어야 했는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함께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버지는 진지하게 자료를 읽으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 주택연금 가입을 결정하셨습니다. 이게 너희한테도 도움이 되고 나도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면 해보자.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매달 안정적인 연금을 받으시고 그 돈으로 당당하게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으셔서 왼쪽 팔다리 기능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아버지가 웃으신다는 겁니다. 며느리와도 다시 편하게 대화하시고 저녁 식사 때는 꼭 거실로 나오셔서 함께 드세요. 가끔은 며느리가 해준 음식에 대해 이거 맛있네라고 칭찬도 하십니다. 올케 언니도 밝아졌어요. 예전처럼 아버지 방문을 두드리고 차 한 잔 갖다 드리고 함께 TV도 봐요. 지난주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올케 언니를 부르셨습니다. 얘야, 이리 와봐. 며느리가 방에 들어가자 아버지는 작은 봉투를 하나 꺼내셨어요. 이번엔 흰색이 아니라 노란색 봉투였습니다. 이거 내가 가져. 며느리가 봉투를 열어보니 아버지가 받으신 주택연금 중 일부가 들어있었어요. 아버님, 이게 무슨. 아버지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도 힘들잖아. 나 혼자 다 쓸 것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너희 하고 싶은 거 해.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또 울었습니다. 아버님, 울지 마. 이제 우리 서로 숨기지 말고 살자, 알았지? 네네. 야, 그때 그 봉투 정말 무서웠다. 며느리가 미안한 듯 웃었어요. 제가 마지막 말씀이라고 쓴 건 정말 최악의 선택이었어요. 오빠가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론 잘 됐잖아요. 이제 아버지도 편하시고 우리도 편하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잔을 부딪혔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며 생각합니다. 가족 간의 말 한마디는 정말 중요하다는 걸요. 며느리의 마음의 준비라는 말 한마디가
아버지를 절망에 빠뜨렸고 며느리의 편지 한 장이 다시 아버지를 살렸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다면, 만약 저희가 끝까지 오해한 채로 살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서로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습니다.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당신이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완전히 오해받는다면, 저는 이 일을 겪으며 배웠습니다. 첫째, 추측하지 말고 직접 물어봐야 한다는 것. 둘째, 표현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 셋째, 가족이라도 마음을 숨기면 안 된다는 것. 저희 며느리처럼 좋은 의도가 오해받아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둘러보세요. 혹시 오해하고 있는 사람, 오해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요? 그리고 용기 내서 대화해 보세요. 가족이란 건 결국 대화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